이 이야기는 저희 고모에게 귀신이 씌었을 때의 사건들입니다. 어머니는 고모의 상태가 구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화되자 농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마다하고 우리 집 바로 밑에 계시는 고모네 집으로 며칠간 집안일 및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우셨습니다. 한창 먹고 부모의 사랑 속에 커야 할 전 당시에 10세였습니다. 아니 1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모네 집으로 가신 첫날부터 어머니는 믿기 힘든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모네 집은 고모, 고모부, 딸 3명, 아들 2명 이렇게 7식구, 나름 대가족이었죠. 하지만 딸 2명은 시집간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영주시에서 자취하며 공부하던 시기, 그리고 아들 2 중 1명도 영주시로 유학을 갔고 나머지 1명, 막내와 고모부 내외 이렇게 3식구만 살던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고모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집안은 전염병이라도 지나간 듯 조용했고 산에서 들리는 메아리와는 전혀 다른 나지막한 되울림이 엄마의 귓가로 전해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짖던 개는 어느샌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 우리 엄마의 눈치만 살피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죠. 평소 공포와는 거리가 먼 엄마였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집의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엄마는 계속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누렁이와 외양간에서 울지도 않는 착한 황소 2마리에게 직접 여물을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외양간으로 가려던 찰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칠 때 시골 마을의 대부분의 화장실이 그렇듯 코가 없었음 할 정도로 악취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머니는 외양간으로 향했고 그때 당시 시간은 날도 화창한 정오의 대낮이었죠. 그렇게 외양간에 도착하자 외양간 안은 소들을 쪄 죽이기라도 할 듯 뜨거운 공기가 어머니의 피부로 확 전해지자 어머니는 환기부터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손에 든 소쿠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돌려 외양간에 쳐진 파란색 천막을 걷어내고 양손이는 힘껏 주워 천막을 당겼는데 미끄러지는 건 천막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미끄러 주셨습니다. 뭐에 걸렸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되어 어머니는 외양간을 크게 한 바퀴 돌아 반대편에 서게 되었죠. 아이고, 참말로 이상하네. 걸릴 게 없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내 별일 아니란 듯이 손에 힘을 주어 천방을 달렸습니다. 그때 거친 숨소리로 옅은 신음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시 처음에 있었던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저희 고모가 천막의 밑자락을 잡고 웃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이거 건들지 마. 내가 먹을 거야. 차가우면 맛이 없다고. 건들지 말라고 했어.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를 내며 어머니에게 고모는 전에 보지 못한 냉소적인 말로 첫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디 숨어 있었어요? 저 그렇게 놀래키고 싶었어요.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얘. 애새끼 빨리 키워서 장가 보내야지요. 형님이 정신 잡아야 합니다. 이 죽일 놈의 망령아.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다. 붙을 사람한테 붙어 있어라. 제발 가여운 사람 더 야유지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계속 우시며 고모한테 하는 말인지 귀신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모를 정도로 격하게 울고 계셨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니나 잘해라. 나나 얘나 다 즐겁거든. 너무너무 재밌어. 그치? 이런 말을 하며 고개는 연신 끄덕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재밌다는 말을 반복하는 곰을 보고 어머니는 도저히 지켜볼 수만 없어서 고물을 방으로 옮기고 부엌으로 가서 칼들을 모조리 찬장 위쪽에서 옮겨 놓은 뒤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죽을 다 쏜 어머니는 그릇에 옮겨 담고 몇 가지 반찬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어야 할 방에는 아무도 없고 방문도 이부자리도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엌과 방 사이는 약 2-3m 가량밖에 안 되는 거리였고 방과 부엌 사이엔 나무로 된 마루 바닥이 있어 거길 거치게 된다면 분명히 삐그덕하는 소리가 났을 터. 이 방 안에 있다는 걸 직감한 어머니는 천천히 장롱 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형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나와서 식사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장롱 문을 열어본 어머니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롱 속에는 이불 위에 앉아서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장롱 벽을 아주 빠르게 긁고 있는 것입니다. 침인지 눈물인지 분비물을 흘리며 저희 어머니께 고모는 연신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와서 내가 한 사람을 더 불렀어. 뒤에 보이지? 이제 너랑 나랑 얘랑 쟤랑 이렇게 4명이서만 이 집에 있는 거야. 개 같은 년아, 인사 안 하고 뭐해? 죽일 년 같은 녀가. 어머니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엔 싸늘해진 중만이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알았으니까 빨리 내려와요. 빨리. 화를 내시며 힘으로 고모를 끌어당겨 간신히 밥상 앞으로 고모를 끌어안혔습니다. 고모는 죽을 보자 계속 침을 흘리며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돼. 네가 먼저 먹어봐. 또 농약이야. 응? 이거 농약이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고모는 방문 쪽으로 그 죽을 들고 기어갑니다. 그렇게 방문 바로 앞에 도착한 고모는 죽에 숟가락을 휘휘 젓더니 한 숟가락 크게 뜨고 허공에다 숟가락을 들이내며 야, 네가 먼저 먹어봐. 나는 전현이 주는 거 안 먹을란다. 네가 먹어라 빨리. 이렇게 몇 번 반복하던 고모는 그 자리에서 또 다리를 벌려 앉고 그 다리 사이로 머리를 숙이고 앞머리카락이 얼굴을 뒤엎은 상황에서 손톱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미친 듯이 긁자 곧 발가락 사이사이에서는 검붉은 피가 방바닥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난 이거나 먹어야지. 너도 같이 먹자. 입가에 피가 흐르고 발과 손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닌 아무리 형님이고 공포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 순간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방 안에는 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넋놓고 있는 어머니께 고모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빨리 빨리. 지금이다. 빨리 들어가라. 쟤는 정신 나왔네. 어머닌 그 말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렸고 순간 몸이 무거워지면서 주저앉아버린 어머니. 그렇게 주저앉은 어머니를 향해 고모는 마치 요거를 하듯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발 사이에 양손을 두고
방바닥을 두 손으로만 짚으며 천천히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코와 코가 맞댈 만큼 가까워진 고모는 어머니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한 명을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재밌지? 빨리 누워라. 센 척하지 말고. 응? 그렇게 바로 코앞에서 눈을 쳐다보는지 딴 곳을 쳐다보는지 초점 없는 눈동자가 사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고모의 눈을 보고 어머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까이 오지 마라. 추잡한 귀량아. 벌떡 일어나 제가 있는 집으로 어머닌 무작정 달리셨습니다. 전 저번에 일 때문에 고모네 집에 갈 수가 없던 터라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색이 되어 돌아온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끌어안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전 이유도 모른 채 따라 울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반상회가 있어서 대강의 얘기를 듣고 고모부와 함께 반상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다시 어머니에게 고모부는 우리 엄마가 고생 좀 해줘요.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와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고모네 집을 찾게 되었죠. 고모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 앞까지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는 이번에도 어머니가 마당에 발을 딛자 쥐죽은 듯 가만히 제 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마을의 기와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도 휑휑한 모습을 뿌옇게 나타내고 어머닌 이상하게 오금이 저려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상하게 향기로운 냄새에 이끌려 어머닌 그 냄새를 따라 걷게 되었죠. 그렇게 냄새를 따라가 고개를 올려 확인해 보니 그곳은 집의 뒤뜰인 그러니까 산을 등지고 가파르게 비탈져 있는 곳에 여러 송이의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꽃 쪽으로 손을 가져가 한 송이를 꺾으려는 찰나 꽃줄기에 난 가시에 손을 찔리게 되었죠. 피가 흐르는 상황이라 그걸 닦기 위해 휴지를 찾으러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이상하게 들어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발걸음을 화장실 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는데 갑자기 터벅 터벅 후다닥 쿵 이러며 문이 닫혀버립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도 아이고 형님, 이러지 마세요. 빨리 문 여세요. 이러시며 힘껏 문을 밀쳐보았으나 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나고 무섭다기보단 역한 냄새로 고통받고 있을 때쯤 전부 콘크리트로 도배되어 있는 마당 구석의 화장실이 막아놓은 화장실의 작은 창문에서 달빛인지 별빛인지 한 줄기의 빛이 새어들어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고 다시 한번 어머니는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은 처음부터 막아놓아진 게 아니라 고모가 얼굴로 그 창문을 막고 있었고 당연히 전구가 없는 화장실에서 어머니는 정신없이 닫혀진 문을 열다 보니 열려있던 창문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모는 공포에 질려 옴짝달싹 못하는 저희 어머니를 그 작은 창문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는 저희 어머니는 왜 그러냐며 계속 반복을 했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는 지금 내가 무서워? 어? 왜 내가 무섭니? 난 지금 사람인데. 네 앞에 앉아있는 걔가 무서워야 정상이지 안 그래? 그러자 어머니 고개를 돌려 정면으로 시선을 향했고
그 화장실 벽에는 분명히 평평한 벽과 그게 있어야 정상인데 눈과 코와 입이 어머니를 향해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면감 같은 건 없었지만 분명히 벽은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창문에서 사라진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꽃치를 같았던 그 좁은 화장실은 창문으로 갑자기 많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더욱더 선명해지는 벽에 비친 귀신의 얼굴. 평평한 벽에서 입은 실실 웃으며 계속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합니다. 덩달아 외양간의 소도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눈을 뜨자 그 귀신의 모습은 사라졌고, 하지만 문은 아직도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시선을 왼쪽 아래벽부터 오른쪽 윗벽까지 차례로 옮겨가고 있었죠. 이때 어머니의 등 쪽, 그러니까 출입문 쪽에서 손이 쓱 나타나 어머니를 꼼짝도 못하게 끌어안았고, 동시에 양쪽 벽에서 팔이 하나씩 꿈틀꿈틀 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는 입가에 미소를 품은 얼굴이 다시금 쓱 나타났고, 천장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어머니 눈앞에서 점점 밑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당 밖에서 여보, 어디 있는겨? 여보! 어머니를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내 어머니는 눈을 감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